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부산의 관광지, 더 이상 해운대와 광안리가 전부는 아닙니다. K콘텐츠를 계기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골목 깊숙이 스며들면서 지역의 오래된 산업과 문화가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방탄소년단 공연이 만든 변화, 공연장을 넘어 골목 상권까지 이어진 겁니다. 골목으로 스며든 K콘텐츠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 월드 투어 아리랑 공연이 끝난 뒤 글로벌 팬들의 발길은 공연장을 넘어 부산 곳곳으로 이어졌습니다. It's incredible still. It's so beautiful. See or shopping or food is perfect.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연 전후 2주간 부산 주요 상권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영도 상권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시장은 11%, 서면은 8.7%, 해운대 5% 증가하는 등 주요 관광 상권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 소비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부산 지역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71.7% 급증했습니다. 상권별로는 영도가 259.1%, 광안리가 101.3% 늘어나 글로벌 공연이 지역 골목 상권까지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도의 경우 조선소와 창고였던 공간이 감각적인 카페와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지금도 이어지는 조선업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당겼습니다. 요즘 관광객들은 관광객을 위한 관광지보다는 이제 자기가 뭔가를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관광지들을 선호를 하는데, 그래서 해안경관이나 흰여울 마을 같은 곳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 좋았던 그 공유하기 좋은 공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공연이 끝난 뒤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은 유명 관광지를 넘어 지역의 골목과 상권으로 발길을 옮긴 것. 유명 관광지가 아닌 꾸밈없는 골목과 살아있는 산업 현장, 그리고 지역의 역사까지 가장 부산다운 풍경이 글로벌 팬들의 새로운 여행 코스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때 공연 열기를 넘어 이제는 부산을 다녀온 외국인들이 다시 부산을 찾고 싶어하는 이른바 부산병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기장군이 군에서 추진한 사업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부패 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단은 행정과 토목, 건축 등 분야별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돼 군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사업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낭비가 의심되는 낭비성 의심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예산을 단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산을 기장군의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고요. 기장군은 군민 제보 창구도 함께 운영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반기 원구성을 놓고 갈등이 이어졌던 양산시의회가 약 3주 만에 의장단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양산시의회는 29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기준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에 국민의힘 정숙남 의원이, 민주당 신재향 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장을 맡았으며 도시건설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유식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에서는 박일배 의장과 정성훈 의원이 참석하면서 원구성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양산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11명, 민주당 의원이 9명 등 모두 20명이지만
의장 선거 갈등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에 불참하면서 향후 의정 갈등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피지컬 AI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섭니다. 도는 경남 피지컬 AI 글로벌 1강 선도 전략을 수립하고 오는 203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간 투자를 포함한 21조 16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조 AI 개발 실증과 AI 데이터 센터 구축, 제조 AI 로보틱스 밸리 조성, AI 전문 인력 양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해 피지컬 AI 실증 기업 200곳, AI 팩토리 500곳, AI 데이터 센터 6곳 이상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이번 전략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연간 6조 7천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기훈 창원시장이 정부의 해군사관학교 이전 추진과 관련해 지역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28일 이혜련 창원시의회 의장과 함께 진해구민과 소상공인, 안보단체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해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해군사관학교가 군항도시 진해를 상징하는 핵심 시설이라며 해양훈련 여건을 고려해 진해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 시장은 해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지역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며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올해 예정된 국외 공무출장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와 내수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의회가 먼저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강무길 의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지금은 의정활동의 외연을 넓히는 것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돌보고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할 시기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점검해 시민 행복과 부산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제81주년을 맞아 부산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과 청년들이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는 2016 부산광복 원정대회 출정식이 29일 부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부산광복 원정대는 지금까지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탐방 지역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까지 넓혀 진행됩니다. 주요 방문 지역은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 고려일보를 비롯해 고려인 역사박물관, K파크 건립 현장 등이며 4박 6일 동안 고려인의 강제 이주 역사와 독립운동 발자취를 살펴보게 됩니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는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초 준공 예정입니다. 창원시 유기동물 통합보호소 자원봉사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락사 감축 약속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창원시 공무원 3명을 경찰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안락사 명단 공개와 감축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1인 시위를 벌인 뒤 자원봉사자 등록이 취소됐고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수사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지난달 경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됐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불법 모급 행위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또 동물보호센터는 반환과 입양 성과가 전국 수준이고 인도적 처리 비율도 전국과 경남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다이빙 주한중국 대사를 만나 한중 관계 발전에 맞춘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지사는 도청에서 열린 접견 자리에서 중국 유학생 교류 확대와 관광 활성화 등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경남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중국 유학생 비중이 높은 만큼 양국 청년 교류가 미래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해공항과 중국 주요 도시 간 직항 노선 확대를 계기로 경남의 관광 콘텐츠를 중국에 알리는 데에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다이빙 대사는 경남의 산업 경쟁력과 문화 관광 자원을 높이 평가하며 경제와 문화,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주한 중국 대사관과 협력해 경제, 교육, 관광 분야의 지방 외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흥남 철수기념공원이 개관 한 달 만에 누적 관람객 2만 4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흥남철수 기념공원은 미디어 아트와 체험형 전시 콘텐츠로 역사와 피란민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과 보훈단체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앞으로 역사교육 프로그램과 특별기획전, 메러디스 빅토리호 입항 기념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역사 평화 관광지이자 세계적인 평화교육의 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박상훈 국회의원이 친환경차 충전 산업 육성을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시설에 사용되는 부품의 생산과 공급, 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시도지사가 친환경차 보급 현황과 충전시설 이용 정보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박 의원은 충전시설 부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통합정보 관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친환경차 정책 추진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B&K 부산은행이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B&K 부산은행은 29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 지역 사회공헌 사업을 위한 기부금 6억 7천만 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기부금은 16개 구군의 지역 특성과 복지 수요를 반영한 우리 동네 상생금융 프로젝트에 4억 8천만 원,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2026년 시원한 여름나기 사회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1억 9천만 원이 각각 사용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재난 발생 시 외국인 주민과 방문객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대응 기준은 초기 대응과 비상 대응, 수습 복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산시는 우선 초기 대응 단계에는 위기 경보 전파와 외국인 통역 지원, 사상자 발생 상황 공유 등을 시행하고 비상대응과 수습 복구 단계에서는 구호 물품 지원, 생활안정 지원, 민간보험 보상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지원기관 등의 비상연락망을 수록한 외국인 등 재난구호 및 지원 업무 가이드를 발간하고 각 부서와 재난대응기관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고성의 최대 기업인 SK오션플랜트가 사모펀드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고성군수가 직접 매각 강행 시 기회발전 특구 지정 취소라는 초강수까지 꺼내들며 모기업 압박에 나섰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전문 생산하는 SK오션플랜트. 경남 고성군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지분 36%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각 협상 기한은 5차례 연장됐지만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학열 고성군수가 취임 후 첫 현황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번 매각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K오션플랜트의 미래는 곧 고성의 미래이며 이번 매각은 단순한 기업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 군수는 SK 측에 당초 약속한 1조 원 규모의 투자 이행과 함께 근로자 고용 안정, 지역 협력업체 보호 등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매각이 강행될 경우 경남도와 협의해 경남 제1호 기회발전 특구 지정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고성군은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며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선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5차례 연장된 협상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SK그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서비스를 위해 고객의 집을 찾았다가 연락이 닿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주변을 살핀 끝에 쓰러진 고객을 발견한 기사가 있습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는데요. 평소 회사에서 받은 안전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오전 평소처럼 서비스 요청을 받고 고객의 집을 찾은 김충섭 기사. 방문에 앞서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고령의 고객이었던 만큼 이상함을 느낀 김 기사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는 60대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이날 서비스를 신청했던 바로 그 고객이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A씨는 이내 의식을 잃었고 김 기사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도착한 119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이어갔고 A씨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드리고 막 하고 나니 눈을 뜨시길래 괜찮으시냐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이야기는 몇 초간 했는데 또다시 쓰러지시는 것 같아서 다시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김 기사가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꾸준한 안전교육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대처법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반복적으로 익혀온 것입니다. 김 기사는 평소 반복해서 받았던 교육 덕분에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평상시에 보면 많이 접하고 하지만은 또 우리가 다 같이 있는 교육장에서 보면서 의견 토론도 하고 뭐 이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뭐 한 70, 80% 이상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 평상시에 있는 지식과 이래가지고 그런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A씨도 당시를 떠올리며 김 기사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가 많이 그 당시에 숨쉬기가 어려웠고 힘이 든 상황에서 기사분이 옆에 계셔가지고 심폐소생술로 제가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사의 작은 관심과 책임감, 여기에 평소 반복된 안전교육이 더해지면서 위급한 순간 침착한 대응으로 이어졌고 결국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놓으시면 몸 관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애에서나 가고 이러면 한번 뵀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경상남도가 민선국이 도정 목표인 활기찬 민생 실현을 위해 투자와 민생 일자리 분야를 아우르는 경제정책 56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남도는 민선 8기 동안 지역 내 총생산 전국 3위, 투자 유치 37조 원 달성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부 경남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미래 첨단산업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또 도민 통합 멤버십 카드를 도입해 교통과 문화,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과 외국인 숙련 인력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노동복지와 일자리 정책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